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 설계 변경을 포함해서 당초 재건축 결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해요. 많습니다. 실제 많아요. 이런 경우에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가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최초의 재건축 결의를 다시 받는 것, 이게 가능하냐? 이거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하고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사항과 같은 경우처럼 시행사가 소유권을 다 매집해가지고 부모가 줄어들고 반대하는 구분소유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은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이게 재건축결의 이후에 사람들이 변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가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재건축결의 처리한다, 뭐 한다, 처리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생겨버려요. 이런 경우에 재건축결의 다시 받으라? 이 경우는 이거 사업하지 말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는 불가하고요. 또 불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판례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런 집합건물 민간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같은 공공재건축,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런 공공재건축이 훨씬 더 엄격하잖아요? 자, 이런 엄격한 법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조합설립 민가사항 변경, 조합정관 변경, 사업시행 계획 변경, 관리처분 계획 변경 모두 어떻게 해요? 조합원, 즉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즉 조합원 구성원 총회, 조합원 총회, 조합총회, 구성원 총회에서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이지, 비조합원, 애당초 조합원에 가입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시 변경 절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사항 변경한다고 해가지고 비조합원 다 포함시킨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합원들만 가지고서, 조합원들 이미 동의한 사람들만 가지고서 다시 그분들만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정법, 도시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로 몇 조항만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자, 조합 설립 인가, 여기에서 조합 설립 인가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여기에는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와요. 회원이 아니니까. 이런 총회에서 그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에요. 비조합원, 이런 재건축 조합에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은 포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재건축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변경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정관 기재사항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런 정관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사항 변경, 조합 변경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이런 거에 대한 변경도 조합원들, 이미 조합 가입하고 조합에 동의한 이 사람들이 결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미동의한 사람들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도 재건축결의 내용에 재건축결의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즉 재건축의 미동의자를 포함해서 다시 재건축결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시 재건축결의 받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 재건축에 동의한, 요것이죠. 요게 중요하죠.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 또는 구분 소유자들이 그 총회 결의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총회 결의 결정하면 좋은데 이 총회 결의는 어떤 정족수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이런 것을 정관에 정해놔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요 판례가 있어요. 자, 판례 보실게요. 이게 좀 오래된 판례입니다. 2005년도 판례이고 전형적인 판례라는 것이에요. 판례는요, 재건축 결의에 따라서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민법상 비법인 사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것이나, 다만 집합건법에 따라 가지고 49조, 아까 봤죠? 49조 요 합의, 재건축에 대한 합의, 요거입니다. 요 합의에 의해서 의제된 합의사항 내용인, 이렇게 의제된, 본다라고 했으니까 간주한다, 요건 의제라고 표현해요. 이런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 요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것 때문에 문의된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 여기가 핵심이에요. 구성원인 조합원을 했죠. 비구성원이 아니에요. 구성원의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서 재건축 결의 시 의견 정족수, 요게 47조 2항이잖아요. 뭐였습니까? 47조 2항, 부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법 40조 2항, 잘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직접 적용이 아니라 유추 적용하여. 왜요? 직접 적용했으면 미동의자도 이런 동의 대상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추 적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재건축 결의 미동의자는 빼고 그 조합원, 뭡니까?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5분의 4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 적용 아닙니까? 원래 이 조항은 이거 뭡니까? 이거는 미동의자도 이 전체의 분모에 포함되잖아요. 재건축 결의 처음부터 다시 받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걸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 즉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사람들의 5분의 4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판시에서 조합원, 즉 재건축 동의자들 간의 합의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가 재건축 결의 이후에 설계가 변경됐어요. 설계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재건축 결의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에 동의한 분들, 이분들이 모여서 동의하면 된다. 그리고 정족수에 대해서는 판례가 집합건물법 47조 2항 규정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그 조합원들의 5분의 4 이상, 즉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그리고 면적 지분 5분의 4 이상 동의한 분들의 5분의 4 이상의 합의로 변경을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시 받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